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표 이사님은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재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보고드릴 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립니다. 김태진 경영실장입니다. 문현우 무붕산 수련 원장입니다. 곽지숙 청소년문화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북부문화예집 관장 임병욱 관장이 지난 8월 19일 날짜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정근 안중문화예집 관장, 정일진 팽성문화예집 관장이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무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중에 완료가 3건, 처리 중인 것이 9건, 중장기 검토가 2건으로 분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49쪽입니다. 시설 간 예산 편성 기준 통일 및 통합관리 강화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임차료, 용역비 등 유사 항목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서 통일된 예산 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 현황에서 재단 소속 시설별 사무기기 및 임차 보유 현황 조사 결과 정수 기준 및 임차료가 상이하게 편성되고 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재단 내에 예산 편성 및 운영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0쪽입니다. 유보자금 관련입니다. 유보금의 목적과 활용 계획을 명확히 관리하고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도로 표기하여 승인을 받고 유보금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도부터는 청소년 재단의 자체 수입을 평택시 세외 수입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이사회 관련입니다.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절차를 정관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그리고 이사회 의결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에는 이사회 개최 시 의결 사항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드리겠고요. 이사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내용이 도출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 관련입니다. 중장기 계획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계획 대비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청소년 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고 4개 전략 목표와 10개의 전략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에 중장기 전략 과제 점검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실적 점검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 추진 실적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 재단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231명, 이 중 학기 복귀가 70명, 사회 진입이 22명입니다. 추진 현황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과 연계 및 지원을 위해 연계된 청소년과 2주 내에 유무선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를 실시하고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운영 중입니다. 마무리에 좀 아쉬운 것은 서부 북부권역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 원거리 이동에 따른 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요.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은 발굴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 내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인사 관련입니다. 향후에 지적해 주신 내용의 절차를 준수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하겠고요. 내부 점검을 통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평택시 청소년재단 자산관리 규정에 따라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자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다각화가 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과감히 정비하고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다각화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58개였던 프로그램 중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현재 13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과 시민 맞춤형 강조와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입니다. 청소년의 게임, 도박, 마약 등 중독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캠페인 및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6월 26일 보건소 교육청소년과 재단이 함께 금연 및 마약 예방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캠페인 추진 계획을 논의했고요. 향후에는 유관기관 합동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평가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서 1등급 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조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향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지적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중이며 부서 간의 자료 공유 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난 6월에 감사 전담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신설된 감사 담당 인력을 활용해서 연중 감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다음은 체험 대상 확대 관련입니다. 신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도 평택 항만승선 체험과 농업생태공원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검토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경기 평택 항만공사 농업생태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단체 활동 계약 시에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유 프로그램으로 포함하도록 적극 유도해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눈썰매장 사계절 이용 방안 마련입니다. 겨울철에만 운영되는 눈썰매장을 여름철 물썰매장 등 사계절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는데 조금 후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천문대 재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현재 방치된 천문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천문대 건물에는 1층에 도예체험장, 2층에 강의실, 3층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 설비, 장비 등 모든 게 노후화가 돼서 사용을 못해 있는데 나름 사용한 방법을 강구했지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망가진 그 렌즈 교체하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본 건물은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 중인 시민 복합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이제 6월에 이제 행감을 하고 이제 지금 한 2달, 7, 8, 두 달 좀 넘었네요. 지금 이제 조치 계획을 좀 그래도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그 시설 간 예산 편성 기준 통일 및 통합 관리 강화 해가지고 이제 그 재단 소속 시설별 그 사무기기들 임차 보유 현황 조사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그때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보니까 복합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기본적인 물품에서부터 조금 통일됨이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 전담 인력을 뒀는데 그 감사 인력을 통해서 정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통일된 예산 편성과 과다한 정수가 있다면 줄여나가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네, 그런 그 내년 예산부터 이제 반영하시는. 예, 그렇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임차 계약이 있으니까 됐기 때문에 네. 임대차에.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이제 그 무슨 이제 용역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비용들 뭐 예, 예. 예를 들면 뭐 그 세무 관련된 뭐 비용들 또 노무 관련된 비용들 그런 용역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같이 하셔가지고 이걸 일관되게 예. 하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쪽 용역비 쪽도 한번 챙겨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재단 이제 유보금이 이제 항상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의회에 제출하고 이제 승인 받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유보금 축소를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추진 현황이. 일단은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우려해 주신 그 발생하지 않을 것이 일단 자체 수입을 네. 모두가 시에다 납부하기 때문에 네. 지난번과 같은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자체 수입 부분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한 2, 3억 됐었죠. 예. 그 부분에서 조례에 근거한 그 자체 수입은 다 세수입으로 반납을 하고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 수입들 예. 그런 걸로 이제 사업 약간 자체 사업을 충당한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 맞죠? 예. 자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일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체 사업 충당할 일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이용료 수입은 전부 다 세액 수입으로 납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사업 수익이랑 그다음에 비사업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추계를 해서 그만큼 이제 출연금을 감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발빠르게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출연금을 새로 교부받아서 거기서 또 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사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집 절차 이게 준수하길 바람 이제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고 또 이사회 의결 사항 이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예. 그렇게 계속 예, 보고 드릴 겁니다. 진행해 주시고 또 이사회 운영 규정 준수하셔 가지고 그 절차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사회 같은 경우 몇 회 정도 하시죠?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4번인가 했습니다. 한 4번 정도 정기 이사회하고 예,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예. 네.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계속 그 발생 인원 대비 그러니까 이쪽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된 인원이 이제 적은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달라. 예? 네. 예,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나요? 일단 그 학교 밖 학생들이 이제 발생하면 네.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재단으로 연락이 오면 네. 그 5명의 그 인력이 있습니다. 수시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뭐 주 2회씩 이렇게 연락을 하고요. 그 학생들을 연계해서 연락이 안 되던 애들이 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락이 안 되는 학교 밖 아이들. 은둔형. 예, 이 은둔형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예, 이런 청소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런저런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관내에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아, 있습니다. 네, 예. 대안학교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 관리를 일부 하는 관리하고 것 있는 같아요. 걸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여기 지원센터하고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예. 그쪽하고도. 네. 그래서 좀 뭐 이게 지역의 뭐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뭐 또 유관 기관들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최대한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같이 제도권 안에 예. 같이 지원을 받게끔 해주는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물론 어려운데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유관기관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좀 해서 이렇게 좀 많은 그 학교 밖 청소년 이제 해마다 발생하는 인원의 지금 거의 보니까 3분의 1 수준만 지금 연계가 예, 되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학업 복귀하고 또 사회 진입하고 이런 이제 기틀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238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138명이 이제 했고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학교 밖 그러니까 2024년도 경우에 네. 평택의 학교 밖으로 그러니까 이건 추정되는 인원입니다. 교육청 통계 그러니까 교육부의 통계거든요. 아니요, 667명. 네, 그건 600중 이 교육 중에서 통계고요. 우리 재단을 이용하는 학생이 238명이 되는 거고요. 금년도에 현재 231명이니까 상당히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지원 인원 238명 중에 네, 학업 복귀가 98명, 98명. 예, 사회 진입이 25명, 예, 자립 역량 향상 15명 해가지고 이게 138명이거든요. 예. 그 외 100명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성과 인원으로 이게 성과 인원으로 보는 게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이나 자립 역량 향상이고요. 예.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저희의 서비스를 뭐 상담이라든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238명이고요. 성과 인원으로만 보면 138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인원이 그렇다는 거죠. 예, 이용한 인원은 한 100명이 더 있다. 예, 23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학업 복귀하고 사회 진입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가정으로 복귀하는 다 복귀가 되나요? 그런 것들은 관리가 되나요? 저희가 일단은 가정 복귀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학업 복귀로 보는 거는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한다던가 검정고시에 이제 합격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성과 인원으로 보고 있고요. 사회 진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장을 체험하는 어떤 현장에 나가 있거나 하는 거를 사회 진입 성과 인원으로 보고 있고요. 자립 역량 향상은 자기 개발이라든가 어떤 뭐 수상을 했을 때 저희가 인원으로 계상을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뭐 경기도에서 도지사상도 이제 아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상했다는 예, 거. 자립 역량 으로 인원으로 체크가 되고요. 나머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명의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뭐 학교 밖에 있는 공간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학교 밖에서 하는 어떤 문화 활동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은 하는데 이 학생들이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있는 거네요. 이용을 하고 학교도 있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도 보여드린 안 것처럼 가고 학교 학교 안 되고 복귀, 사회진입, 사회진입도 안 되고. 자립 여기에 성과 있는 인원이 138명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계속 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하고. 거죠. 네, 예. 동아리 그러니까 활동도 하고 있고요. 향후 예. 동아리 흔히 말해서 활동하면서 방치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위험 위기군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없진 않습니다. 이게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지금 실태 조사도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인원들도 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지 이런 것도 우리 교육 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다각화의 부분 이제 지적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런 컨텐츠들은 좀 과감하게 좀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다각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 수를 좀 강좌 수를 좀 줄인 것 같습니다. 130개로. 예. 건강 증진 이 보면 이제 거기 보면 건강 증진, 교육 체험, 문화예술, 외국어, 학부모 이렇게 있는데 이 건강 증진은 이제 체육 프로그램 같은 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 체험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관련해서 이런 교육 체험이고 아무래도 이제 교육 체험 쪽 이쪽이 많이 좀 늘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좀 이쪽을 좀 원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컴퓨터니 AI니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이슈화되고 하니까 그쪽에 인원들이 꽤 많이 지금 강좌를 듣고 있나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좀 신규 그 좋은 콘텐츠들을 개발하셔가지고 또 학생들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좀 프로그램 다각화하는 거를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무봉산 그 수련원 그 복합개발계획 그거 지금 뭐 조금 수정 요구안 좀 반영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시민문화 복합 아니 무봉산 수련원 예. 복합개발 그 최종 그러니까, 보고에 예, 했었잖아요. 복합. 예, 그거에서 미반영된 부분 조금 더 반영하려고 지금 예, 그렇게 노력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예, 있죠. 예, 예. 그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지금 이 무봉산 수련원의 그 눈썰 매장이던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네.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도 같이 잘 교육청소하고 같이 잘 논의해서 제대로 된 그 복합 우리 문화 공간이 무봉산 수련원 예. 이게 제대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저희 이제 우리 청소년 재단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우리 추진 계획 및 조치 사항 보고 잘 청취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한 14건 정도가 이제 지적사항 시정 조치 요구 건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최재형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완료된 게 한 4건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처리 중인 게 한 8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진행해야 될 사항이 한 2건 정도 있다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었고 이 전반적으로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로 뭐 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 현황하고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잘 이 보고서에 행정사무감사 이 조치 보고서에 잘 담아 주셨고 그 대신 이대로 이제 이 보고한 대로 잘 진행돼서 여기 이제 조치가 완료되거나 뭐 추진 중인 것도 처리 중인 것도 잘 처리돼서 뭐 추후에 또 다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재지적되거나 아니면 좀 이 지적사항이 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좀 뭐 제가 지적한 거 위주로 뭐 당부 말씀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54페이지 보면은 인사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는 뭐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전 부서에 마찬가지지만은 이 조직이라는 게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불만이 좀 없어야지만 뭐 그렇다고 100% 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기준에 명확하게 뭐 본인들이 그거에 따라서 인사 규정에 맞춰 가지고 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뭐 공정성이 유지되거나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거를 잘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다 더 잘 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해서 인사 승진 복무 관리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길 좀 바라겠다라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당부 말씀을 저번에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관련돼 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예, 뭐 네. 지금 말씀 의원님 해주셨지만 모든 조직이 인사가 참 어려운 것 중 그렇죠, 하나 아니겠습니까? 공정과 형평을 잃지 않고 인사를 해서 조직 내에서 인사 관련해서는 어떤 불만도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뭐 255페이지의 물품 관리도 전 부서의 공통된 사항인데 뭐 나름대로 진행은 잘 했을 거라고 믿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거나 저희 의회에서도 이 관련 부서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물품이 뭐 예를 들어서 누락되거나 여러 가지 망실되거나 여러 가지 혹시 물품 관리 자체가 제대로 돼 있나 그런 거는 잘 판단해서 이 관련 부서에서도 그 시스템화 시키고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26년도 도입 시스템 및 예산 검토해서 약 한 3,3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소유할 거라고 이렇게 뭐 계획을 한번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청소년 재단만의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전에 얘기를 해보면은 그쪽 시 집행부 쪽 이제 회계과 쪽에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적으로 이 온라인상으로 해서 그걸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재단이나 산하기관은 어떻게 관리가 돼 있습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평택시 소속 공공기관들이 다 거의 대동소이하겠지만은 저희도 그 비영리법인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이 자산관리 시스템을 그 회계 프로그램에 탑재를 해서 이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그 회계 프로그램이 5년 주기로 이 개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 전체가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금년도에 지금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결제 시스템 및 그 회계관리 시스템 호환 가능한 그런 지금 시스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걸 잘 찾아서 27년도에 도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와 함께 그 이제 자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정립을 잘 해서 27년도에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그 수기 관리가 되겠지만 연 1회 이상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누수가 없게끔 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 조사를 한 거는 제대로 파악이 돼가지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발생된 거는 없었나요? 혹시? 저희가 뭐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지만 좀 이렇게 수기로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좀 누락된 부분들이 좀 많이 후속적으로 좀 발견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비를 하였고요. 지금 내부 각 시설에서도 일에 그치지 않고 좀 주기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좀 독려하는 상황이고 재단 차원에서는 연 1회 이상 꼭 실시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물품 관리를 잘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추재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프로그램 다각화 요 관련돼서도 뭐 잘 계속해서 필요에 의한 사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써 있지만은 뭐 저조하거나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중복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제 개편돼 가지고 25년도는 많이 좀 개편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개발도 또 해야 돼요. 이게 줄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개발을 해서 청소년에 맞는 콘텐츠를 잘 개발을 해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또 많이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줄인다라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 관련돼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259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관련된 것 이것도 이제 전 부서에 관련된 건데 이 매번 또 지적사항이 또 매번 또 중복적으로 지적돼 버리면 그만큼 그 감사 지적돼 가지고 개선이 안 되는 게 반복되면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도 이 향후 계획에 어떻게 됐든 기본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모니터링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 사각지대든 뭐 해소하고 재발 방지 이런 거 제도 개선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14건에 관련돼 가지고 뭐 지적하신 거 시정 조치 사항 요거 관련돼서 잘 정리해 주신 거를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혜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청소년 중독 예방, 제가 그날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 아이들의 그 중독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5일 날 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하고 19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하면 조례로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성 있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청소년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예. 계획도 세우고 프로그램도 만드셔서 네.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못하면 후반기라도 할 수 있도록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청소년과하고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유관기관과의 지금 보건소, 교육청소년과 재단, 경찰서, 교육청 등 함께 캠페인 추진도 논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유관기관과의 서로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축해야 한다로 우리가 조례도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느 한 청소년 재단만이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의 중독에서 빠지지 않고 또 빠진 사람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거 보고 잘 업무 보고 주신 게 이게 눈썰 매장 이제 여름 같은 때 하는 걸 벤치마킹하고 오신 건가 봐요. 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에서 보고 드렸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증평 네. 4구산. 그래서 거기하고 안성 마침내 두 군데를 지난 8월에 저하고 이제 원장과 실무진 갔다 왔는데요. 네. 그 이제 우선 사진을 보면서 제가 네, 보고 네. 드리면 좌구산에 사계절 썰매장이 좌측에 있고요. 안성 마침랜드가 가운데 있고 저희가 우측에 있는 건데 좌구산 건 조금 규모가 작게 보였고 안성 마침랜드하고 저희 거하고 규모가 거의 같았습니다. 네, 90m 정도 있고 아이들이 한 45m 정도. 근데 안성 마침랜드의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설 설치한 지가 15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교체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15억 들어간답니다. 15억. 그러면 우리도 이 눈썰매장을 물썰매장으로 만들면 15억 들어간다고 일단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규모가 같으니까. 근데 무봉산의 경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완만해서 물썰매가 내려올 수가 없대요. 이걸 올려야 되는데 위치로 보나 뭐로 보나 이 토목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억으로 추정을 해서
무봉산의 눈썰매장을 물썰매장으로 만들 경우에는 20억 정도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당장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쉽지 않은 돈이 그래서 시민 복합 공간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쓸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 그 위에다 그냥 눈이 오면 예.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 인공 눈 해서 내리고 저도 사실은 물썰매장을 처음 봤는데요. 좌구산은 물이 측면에서 나오게 하고 저는 위에서 물을 막 포 부면서 내려오는 줄 알았거든요. 좌우에 안성권은 밑에서 물을 이렇게 사진에 보이시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있나 예, 예. 보네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해놓게 해놨던데 15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아니 이거 하는데 15억씩 들어가나 싶었죠. 15억인데 이제 이걸 탈 때 돈을 좀 내지 않을까요? 안전히 안 내는 건 무료예요? 돈을? 그러니까 이거 탈 때 무료 이용료. 아니 그거는 이용료는 있겠죠. 있는데 시설 투자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몇 월부터 해요? 만약에 하면? 저는 이제 사계절 썰매장이라고 해서 겨울에 눈 타고 여름 한 7, 8월에 물만 타는 줄 알았더니 물어보니까 3월 달에도 물썰매 타러 오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 추운데 어떻게 타냐 그러니까 그 담당자 얘기가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죠. 그치, 그래. 웃으면서 하는 그런 얘기 10월 달에도 온다고 10월 합니다. 달까지 예. 그러면 10월 달. 4월부터 예. 10월까지 예. 꽤 오래 그러니까 타네. 눈은 4, 안 되고 5, 6, 물은 7, 탄답니다. 8, 9, 10, 3, 4월부터 6개월을 타네. 예. 그러니까 일부지만 오긴 온답니다. 타러. 예. 제일 많이 타는 건 5월부터 뭐 한 한 9월까지. 7, 8월이 제일 많이 타겠죠 아무래도. 꽤 오래 타네. 그러면 그리고 겨울에는 이 경사가 또 높잖아요. 경사 높다 보니까 또 단점이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눈썰매 속도가 너무 심해지다 급격하니까. 보니까 그런 또 양면성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물썰매는 많이 높아야 되나 보죠? 지금 높잖아요. 아니, 높아야 내려가는 눈은 스릴이 미끄러지기 쉽지만 물은 좀 그 그러니까. 눈에 비해서는 좀 덜이니까 경사가 높아야 아마 내려오고 그러는 전 안 타봤는데요. 아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 놀 게 없고 많이 없다면 20억도 사실은 뭐 그렇게 더한 예산도 쓰는데 그렇게 뭐 요즘에 또 예산 못할 건 사정이 또 없는 워낙 것 어렵기도 같긴 하고. 한데 오히려 물썰매가 오래 타네요.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지역 의원님이들 상의하셔서 하시고 우리는 또 같이 가능하다면 도와드리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갈 곳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정식 좀 줘봐. 제가 그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수련시설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네. 자구산 휴양랜드하고 안성맞춤 랜드 거 방문하셨는데 지금 이 사진하고 김혜영 의원님이 지금 질의원과 같이 뭐 조성 비용이 뭐 총 뭐 15억에다 리모델링 하려면 뭐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눈썰매장은 지금 우리 수련원에 있지만 물썰매장이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저기 고덕 신도시에 개발하기 전에 물썰매장이 있었어요. 그 지금은 이게 뭐 다 구석이에요? 개발되고 이제 이랬는데 이거 이제 개인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운영을 했는데 겨울에는 그때도 눈썰매장으로 하고 여름에는 물썰매장 이렇게 보면 물썰매장이 보니까 인조 잔디를 깔아가지고 옆에서 막 물을 쏘는 방식으로 전에 그렇게 돼서 대단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개발이 돼서 그거 이제 철거대가 없는데 우리 무봉사 수련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뭐 다른 예산은 아깝지 않은데 청소년들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시설 개설하게 되면 그래도 몇 년 동안 이거 쓰게 되고 또 시설 보강을 하려면 해마다 손질은 해야죠. 수선이라든가 수선료가 들어가는데 애시상초 이런 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청소년 재단에 모든 시설 앞으로 그냥 접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천문대 재운영 방안 모색을 했는데 제가 추경 예산을 살펴보니 여기에 예산이 조금 된 거를 제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맞나요? 천문대 예산이요? 이게 청소년 재단 수련회 이게 추경 예산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 수련원 리모델링료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요거 천문대라고는 제가 이제 만원경이니 뭐 이런 구입비 같은 걸 추산을 지금 하셨잖아요 여기에다. 검토를 예, 한번 검토.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랬어요. 검토했는데 거기 자구산에 천문대는 안 다녀오셨어요? 자구산 천문대도 봤고 안성도 천문대 봤는데요. 예, 자구산 천문대. 저희하고 너무 다른 거는 저희는 2000년도에 무봉산이 이제 그 개원이 되면서 그 당시에 천문대가 생겨서 지금 천문대에 있는 그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은 아주 오래된 망원경이고 그리고 뭐 그거를 그 망원경 렌즈를 바꿔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 관련된 기술자들 얘기고요. 아니 지금 거기 자구산에 다녀오셨냐고요? 예, 만원경 갔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만원경 뭐 이렇게 해서 전체 한번 이렇게 네, 보시거나 죄송합니다. 체험을 그날- 해보셨어요? 그날은요 그 날씨가 막 비도 오고 막 그래서 솔직히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망원경 자체를 봤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 옛날에 쓰던 그 천체 만원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쪽에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예. 그런 쪽에 만원경 같은 걸 보고 예, 오셨냐고 보고 왔습니다. 물어보는 예, 거예요. 보고 왔습니다. 거기 가시면 숲만 나무만 보고 오시지 말고 숲까지 보고 오시라고 지난번에 모든 걸 다 관찰하고 오시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 있던 시설인데 이거를 방치하고 놀려두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진이가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진이 지역이 상수되면서 대대적인 용역이 거기 같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 수련원도 함께 포함이 돼 있어요. 연계해서 거기에 진이 향교하고 진이천 유원지하고 거기 만기사하고 이쪽에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연관성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거기다 뭘 어떻게 할 건가 무조건 해제만 할 게 아니라 평택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힐링 장소나 어디 테마파크나 이런 걸 좀 한번 연계해보자라고 해서 이게 용역을 지난 8월 12일 날인가 했어요. 평택시에서 저도 관심 있어서 참석해보고 왔는데 여기에는 무봉산 수련원도 같이 함께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노화된 시설이라든가 어떤 아이들이 쓰다가 쓸 수 없는 이런 시설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장비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평택시의 물썰매장 이게 사계절이라고 하는데 뭐 1, 2월 달에는 뭐 눈썰매장으로 쓰지만 그 이후에 한 5월에서 6월, 7, 8, 9월 달까지는 물썰매장을 쓸 수가 있어요. 타시군에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고 했던 거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뭐 평택시에 예산이 없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예산을 뭐 이렇게 확보하셔라도 시설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감사하고는 아무 지적 사항이 없는데 우리 그 평택시에 있는 저쪽에 원정리에 있는 수도사 거기 그 사찰 음식 체험관하고 무슨 협약 맺은 게 있어요?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군인 가족 체험이라고 해서 예.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 주 3주간 토요일 날 한 주당 10가족 해서 가족당 4명에서 한 40명씩 해서 그 역사 체험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농악도 체험하고 사찰 음식도 해서 수도사에서 가는 그 일정이 있거든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일정이. 예. 아니 그 이야기를 저도 거기에 이제 회원으로 돼 그러세요?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 예. 물어보는 게 저희들은 보고 받은 적이 없고 뭐 한 예. 적은 없는데 대표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고 대표 이사님이 우리 이재남 이사님이시라 이런 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이제 위원회잖아요.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시 총무원이었고 그래서 한번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줬는데 우리 청소년 재단에 예산은 들어가나요?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 예, 예. 어디다가 거기 수도사 위탁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받아서 프로그램의 일종으로요.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예. 이번 토요일부터 하는데 수도사하고 실무진이 다 연결이 돼서 다 프로그램과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이게 그러면 9월 13일 있고 9월 20일 있고 9월 27일 예, 3주간 있나요? 연속. 예. 3주간 연속?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회에서 이거를 저희들이 잘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봐도 이게-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적어도 저희들 그 의원회한테는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감지라도 하고 이해라도 했을 텐데 이런 사항들이 시민들이 먼저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있는 건지도 전 잘 몰랐고 있었네. 그랬더니 뭐 이렇게 3일간 체험을 한다라면서 서류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아봤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물론 사찰 음식도 좋고 이거 뭐 이제 그 역사 체험 원효대사 역사 체험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좋아요. 좋은데 이런 일들은 좀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으면 그래도 의원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1인당 뭐 33,000원인가라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40가족이면 인원수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1인당 33,000원 예산도 이것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의회 보고 못 드리는 건 죄송한데요.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위탁 사업 예. 많다 보니까 예,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걸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들이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못하게 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에서도 좀 알고 있으면 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있어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네, 거고 죄송합니다. 좀 이번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 14건 13건인가요? 잘 저기 처리해서 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